다시 공고가 또 나왔는데요. 대한주택보증입니다. 그죠? 자, 대한주택보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한주택보증 같은 경우는 서류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토익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그 외에 스펙이 없더라도 웬만하면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대부분 무엇으로 볼까요? 바로 자소서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소서 항목으로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대한주택보증 같은 경우는 자소서 항목으로 왜 제가 넘어가느냐면, 대한주택보증은 2015년 7월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이전을 하죠. 즉,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는 안에 조직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하고도 동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경력기술서라고 나옵니다. 자, 경험기술서가 아니에요. 경력기술서입니다. 경력은 제가 공항공사 얘기했을 때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경력은 뭐라고 그랬죠? 근무를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돈을 받은 것이 있는 것인지, 돈을 일정한 내가 수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거나 아니면 인턴 경험을 했다라거나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이제 대부분 여기에 써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 나머지 자기소개서 700자 이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 그냥 한번 읽어는 드릴게요. 자신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본인의 직무수행 과정이나 일상생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과를 낸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뭐 3번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나 일의 난이도 등에 따라 원하는 바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여 신뢰를 얻었던 경험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4번,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5번까지는 그렇게 다른 곳의 자소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6번이 문제가 됩니다. 6번 한번 볼게요. 6번은 우리 회사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바를,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은 2번과 3번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마지막 항목으로 뺐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항목만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바뀌고 있죠.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름이 바뀌면 뭐도 바뀝니까? 기능도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 주택보증공사는 지금 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개인보증상품과 기업보증상품으로 나눠서 상품을 대부분 이제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판매를 하느냐면 대부분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넓혀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넓혀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택과 도시를 개발하는 것에도 우리는 투자를 하고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 도시 개발까지 같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원 방식인데, 지금까지의 지원 방식은 대부분 융자였어요. 대부분 모두 다 융자였습니다. 그런데 융자의 범위를 넓혀서 융자도 있을 뿐더러 출자까지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투융자, 투자하고 융자를 우리가 같이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보증까지 서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은 지원 방식이 예전에는 융자였는데 이제 앞으로 7월달부터는
용자와 출자, 투용자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금융 거래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꽤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정책 지원은 정부 자금과 기금으로 마련됐었어요. 정부 자금과 기금으로 마련됐었다가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시중 민간 자금을 유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을 유치시켜서 앞으로 주택 보증은 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역 기업이라든지 지역 민간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주택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긴밀한 이해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역량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지방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니까 지방의 이런 토착 세력들이라든지 토착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 상품이 있었는데 이 제도 상품이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관점으로 돼 있었어요. 기관의 관점으로 돼 있었다가 이제 소비자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는 상품을 바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역량이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금융소비자 상품으로 바꿀 때 금융소비자를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해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운영은 기존에는 시중은행에 위탁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담 운용기관을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보증에 대한 더 넓은 이해가 사실상 여러분들의 그냥 역량이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작년까지 주택보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쓸 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보증에 대한 이해가 없이도 내가 내 역량만 보여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 6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역량,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 공부를 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들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서류에서는 통과하실 수 있어요. 그냥 통과하실 수 있는데 면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들도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공부 범위를 정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대한주택보증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NCS 직무적 능력 검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NCS 직무 능력 검사는 onspec.ncs.go.kr로 들어가셔서요. 그 안에서 대부분 많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NCS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공시험 있는 거니까 필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갔을 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